그래서 그 도착지 양하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제일 많이 누락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인권검증 2010부터는 그 운송수단 방식에 의해 이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럼 가장 먼저 본 규칙은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게 먼저 들어가 줘야겠죠.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면 이거 제발 누락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FAS, FOB, CFR, CIF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에서 제일 많이 누락하는데, 누락하면 인권탐지의 분류의 본질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먼저 이걸 쓰고, 그 인권탐지 2010은요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정의부터 나와서 조금 더 순서가 있었잖아요. 여기부터는요 그런 근본 개념이 많이 사라졌으면 그냥 막 나열해요. 해설 써니까 나열해요. 그래서 나열한 거 제가 나름 목차를 집어넣긴 했는데 근본 없이 나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 인도화 위험에서 DPU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걸 말한다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장소 또는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면 장소, 그 장소에 합의된 그 포인트 맞죠? 상세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 볼게요. 매도인은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한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인도는 목적지 도착과 동일한 의미이다.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를 하여야 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지정 장소에서 양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를 피하고 DAP를 사용하는 게 맞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그죠? 여길 피했는데 그렇지만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을 하게 하고 싶으면 DDP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거의 모든 규칙에 다 있는 말, 상세한 인도 장소 지점 또는 목적지 명시. 제발 장소를 잘 좀 명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공고된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인도 지점 목적지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분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가장 좋다. 둘째, 인도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까지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장소 또는 지점 이후로부터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맞죠? 지금 우리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인도 목적지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어레인지 주선해야 된다. 맞죠? D 규칙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운송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이 매도인이 알아서 운송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알아서 주선할 수도 있다. 맞네. 그 어레인지라고 돼 있으면 번역은 뭐 안배, 주선, 알아서 번역하시면 되겠죠. 뭐 수배. 그래서 직접 컨트랙트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어레인지. 그래서 이게 안배하는 건 뭐예요? 지가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는 걸 앞에서 이미 봤고요. 자, 다음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규칙 하에서는 계약 위반이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은 운송 중 발생한 추가 요금을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면 목적지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페이지 보시면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라가 이게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프로큐어 조달하는 거라고 해서 인도에는 기본적으로 다 조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뭐예요?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에 좀 이상하죠. 아니 그냥 다 조달을 허용했으면 그냥 두지 왜 그 컨테이너 화물에 1차 상품 거래 얘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얘들 좀 이상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수출 수입 통관 DPU는 해당되는 경우, 왜냐면 인권덤즈는 계속 해당되는 경우면 통관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인권덤즈 자체가 국내 거래에서 이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U처럼 그 통관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해야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 안 되죠. 수출입 통관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요구되는 경우에만. 자, 그래서 DPU는 필요한 경우, 즉 적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 또는 인도 후에 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금 이제 그 인코덤즈 전 규정에서 계속 3국 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적지까지 해서 인도만 해주면 되죠. 수입 통관 안 해주면 되죠. 여기서 다시 뭐 3국으로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매수인이 하라는 거예요. 인도를 했고 매도인은 수출 통관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위에 뭔가 3국을 통과해. 뭐 도대체 인도 이후에 3국 통과하는 건 뭐예요? 해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디로 가든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3국을 그 수입 통관 또는 인도 후에 3국을 통과하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목적지에서 인도하고 매수인이 3국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통관이 이루어져요? 수출 통관이죠. 갑자기 매도인에서 이거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엄한 놈이 있어 그래야 살다 보면은. 왜냐면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고 했더니 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야 여기 지나오는 이 수출 통관 네 거 아니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후에 3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인도 후에 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뭐 그런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어떤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맞죠?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 보세요.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 또는 내륙 터미널에 유치되면 보세 구역을 못 벗어나죠. 이제 수입 통관이 끝나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되는 거. 이제 매도인은 그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놔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세 운송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못해서 매도인이 인도를 못한 거 누구 잘못일까요? 그죠? 있잖아요. 나 이게 진짜 엔스워 있어 이거 진짜. 나 참. 그래서 물품의 목적지 항구에서 매수인이 수입 통관해 줄 수 없어서 유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 발생 위험은 누가 부담할까? 엔스워 is 바이어. 정답은 매수인이다. 야 이거 참 좋아하네 이 사람.